네, 안녕하십니까. 아라키스트 윤성민입니다. 최근에 원장님들이 개원하고 이제 몇 년 지나시면은 매출에 이제 한계를 많이 느끼세요. 좀 더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컨설팅 의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 제가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한 명의 그 원장님이 만들 수 있는 매출에 한계가 있어요. 의료 서비스고 원장님들이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료 시간 내에 진료할 수 있는 사람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원장님들이 한 명당의 어떤 그 인 단가를 올리는 게 최대한이에요. 그렇다고 막 하루에 200명, 300명을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매출의 최대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물론 좀 더 인단가를 높이지만 무조건 우리가 그 고가를 팔 수 있는 상품을 갖고 있지 않은데 또 프라이스를 올릴 수가 없어요. 특히 급여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벌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고 그 차이라고 해도 뭐 되게 미세하게 인단가가 벌어지기 때문에 전부 1인당 할 수 있는 매출의 최대 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일례로 뭐 1억이 최대 매출이다. 보통 찌가 같은 경우 보통 한 30명, 하루에 30명 정도 봤을 때 인단가 계산했을 때 한 1억 정도 되면은 매출 거의 한 명이 낼 수 있는 거의 최대 매출을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정신이 없거든요. 그 정도 하면은 그럴 경우 이제 더 이상 이제 하고 싶죠. 그럴 경우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당연히 페이 원장님을 찾습니다. 페이 원장님을 찾아서 결국 진료를 볼 수 있는 의사 수가 늘어나야지만 매출을 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작년에 이제 RR 통해서 개원한 많은 원장님들이 작년에 페이를 많이 늘리셨어요. 제가 사실 작년에는 오히려 확장할 수 있는 전 좋은 시기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린 원장님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병원이 잘 될 때 얘기입니다. 페이 원장님 찾기가 쉬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페이 원장님을 찾아서 이제 늘리는 방법을 이제 늘리는 확장하는 전략을 취하는데 페이 원장님은 이제 대표 원장님만큼 매출을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경영 능력이 발휘가 돼요. 페이 원장님을 뽑았는데 페이 원장님이 정말 병원장님 매출에 원장님 매출에 뭐 30%밖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뭐 어쩔 경우는 정말 10%밖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페이 원장님의 매출을 어떻게 잘 만들어낼 거냐 라는 부분은 이제 나 혼자 이제 잘하면 됐는데 이제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시스템이 그때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시스템을 통해서 매출을 증가해야지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페이 원장님을 뽑는 것도 일이지만 뽑고 나서 어떻게 비전을 심어주고 동기화해서 페이 원장님이 나만큼의 매출을 만들어낼 것인가. 또 나만큼 매출을 만들어내는 원장님들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매출은 올라가게 돼 있겠죠. 그리고 결국은 그게 가능하려면 결국 브랜드를 더 강화해서 충분히 고객들이 와줘야 되겠죠. 충분히 고객들이 와줘야 되고 이거와 함께 늘어나는 게 뭘까요? 이제 내부 직원들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내부 직원들이 늘어나니까요. 내부 직원들이 늘어나도 우리 시스템대로 잘 갈 수 있게 안정화시키는 작업이 기반이 되어야지만 가능해요. 원장님들이 채용이나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정말 늘리고 싶지 않다. 페이 원장님 찾는 것도 어렵지만 직원 찾는 것도 너무 어렵다. 그리고 직원 운영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늘리고 싶지 않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직원들도 이제 어느 정도 한 단계 넘었을 때 이제 이걸 시스템화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리자를 두고 관리자와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원장님들이 매출을 늘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료 확장을 이때는 또 해볼 수가 있어요. 원장님들이 기존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진료의 한계가 있었다면은 이제 늘려나가면서 좀 더 진료의 범주를 늘릴 수도 있고요. 내가 이제까지 좀 못했던 치료 부분도 좀 더 늘려서 강화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너지들을 낼 때 결국은 한 명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 매출의 이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제가 재작년에 저희 개원한 병원이 원장님이 1인 개원했는데 지금 6명까지 늘어난 병원이 있어요. 불과 한 2, 3년 만에 6명이 된 겁니다. 그 6명이 급성장으로 늘더라고요. 고객들이 이제 함께 이게 맞물려 갑니다. 고객들이 어느 순간 브랜드가 계속 병원을 쌓이게 돼 있어요. 내부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내부의 어떤 직원들이 잘 탄탄하게 서비스부터 잘 간다면은 고객은 계속 쌓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그 CRM 소개만족, 매우만족, 소개만족률이 너무 놀라운 일이거든요. 원장님들이 진료를 하는 게 정말 매우 만족이 된다면 고객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쌓입니다. 쌓이니까 사실 원장님 혼자 환자를 다 볼 수가 없어요, 도저히. 왜요? 대기 환자가 늘어나고 대기 시간이 2시간 이렇게 늘어나면은 고객들한테 불편함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결국 이제 폐를 찾게 돼 있습니다. 폐 원장님을 찾아서 폐 원장님을 또 잘 시행착오를 겪으세요. 폐 원장님 찾았는데 엉망으로 하고 진료 잘 못하고 이런 것들에 시행착오를 겪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좀 더 진료를 잘 볼 수 있게 동기화시키고 이런 활동들, 비전을 만들어주고 이런 걸 잘 하시면은 결국 또 한 번 점핑을 하세요. 이렇게요. 2명, 3명 했다가 또 한 번 쫙 늘어서 거의 지금 아까 말한 5, 6명 정도의 거의 최대 규모, 로컬에서 할 수 있는 최대 규모 사이즈까지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1인당 매출이 한 명이 만들 수 있는 게 1억이다. 그러면은 사실 5명이 만들 수 있는 매출이 이제 5억이다. 최대 맥시멈은 5억이다. 서로 시너지 되는 것도 있고, 물론 이제 폐의 원장님들이 1억을 못 만든다고 해도 거의 3억, 4억을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이제 4억을 만들어낸다 하면 1년 매출이 50억 정도 되는 병원을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병원들이 확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가장 좋은 케이스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물어봐요. 이제 저한테도 진료 확장을 언제 해야 되냐. 그럼 적어도 진료 확장의 첫 번째 스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가 정말 대표님이 CRM이 너무 잘해서 병원의 브랜드가 잘 쌓여서 환자가 넘칠 때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환자가 넘칠 때. 그리고 전략적으로 환자가 넘치진 않지만 새로운 치료를 도입해서 우리가 브랜드를 공격적으로 강화시켜야 되겠다 할 때 또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이 함께 맞물려서 가면은요, 어느 순간 됐을 때 늘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전제는 이제 경영이 잘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부 시스템 구축도 해야 되고요. 내부 직원들 안정화도 시켜야 되고요. 조직 구성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전제로 깔려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 재작년, 작년, 3년 전 RR을 통해서 개원하신 많은 원장님들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지금 폐해를 많이 찾고 계시고 성장하고 계시는데요. 한 번 더 점핑하실 때 이제 내가 지금 한 번 더 어떻게 더 점핑하고 더 성장해 나갈 건가에 대한 고민을 잘 해보시고요. 어떤 찬스와 기회가 됐을 때는 그러한 도전을 또 받아들이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경쟁병원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내 비전을 또 내 가치 있는 브랜딩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병원들을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